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제가, 사실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전거 타다가 이제 무릎 인대를 다쳐서 치료를 받고, 뭐 입원 같은 거 한 건 아니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을 자주 못하니까 살이 찌는데, 참 고민입니다. 이게, 예. 정말 사람이 다칠 땐 정말 순식간에 어이없이 다치네, 정말.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생기고 있죠. 예. 지금 우리는 한국의 언론은, 제가 봤을 땐 한국인을 집단 전응아로 만들려고 무슨 캠페인 하는 것 같습니다. 지들끼리 짜고. 그 주제 중에 간단한 게, 국내적인 어떤 작은 이슈, 무슨 뭐 비서실장을 뭐 누구를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같은 주제 하나 갖고 이렇게 계속 울거먹는데, 지겹지도 않나 하고, 참. 대단한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도. 언론인인지 아니면 언론 엔터테인먼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사골국물 한 번 우려먹은 거 갖고 한 수십 번 우려먹으면, 나중에 진짜 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참, 꽤 재밌나 봐요, 저 인간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를 잘 봐야겠죠. 특히 한국 언론 중에 가장 무식한 부분이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겁니다. 중국. 우리는 중국을 무슨 지투라고 보고 뭐 전 세계에서 뭐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뭐 엄청나게 확장해서 뭐 두려워하고 중국이 뭐 커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복거일 선생도 무슨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핀란드화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약소국.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 그냥 압력을 안 넣어도 알아서 기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책까지 쓰셨는데, 그건 실망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진짜?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붙은 나라가 지금 20세기에 딱 몇 나라가 있었냐면, 나라 3개가 있습니다, 3개. 첫 번째 미국하고 경쟁했던 게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근데 영국은 왜 미국과 무력 충돌이 없었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고립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멀로주의에서 자기 나라, 남북 아메리카에서 패권만 있으면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신경 안 쓸 테니, 뭐, 조용히 살자. 그러면 영국은 타협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국과 미국은 싸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영국이 구축해놓은 세계 질서 있죠. 자유무역 세계 질서를 미국이 혜택을 많이 보고, 그걸 잘 지켜주고, 하니까 둘이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이 싸워서 독일을 이제 이겼죠. 독일을 이기고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영국이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에 처음 도전한 나라가 소련이었죠. 러시아 나자빠졌죠. 러시아가 한창 때 국력이 미국의 약 60% 정도 됩니다. 60%. 최대 전성기 때. 1960년대. 그 후에 이제 내리막길 타죠. 막장으로. 두 번째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디까지 갔냐면 GDP 대비로 봤을 때 미국의 한 7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죠. 일본이란 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일본 하면 무슨 뭐 맨날 과거사 타령이나 하고 뭐 옛날 일정시대 갖고 이제 감정 발끈발끈 하시는데 일본은 한국하고 같은 급이 아니에요. 저 나라는. 영토가 한반도의 3배고 인구가 3배 이상. 남북통일하면 해도 3배예요, 거의.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길게 뻗어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저기, 시베리아 근처 사할린섬, 뭐 뺏겼지만, 거기서부터 저기 오키나와에서 지금 센카쿠 열도까지 거의 2,800km, 3,000km 이상을 북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콱 찍어 박힌 나라입니다, 완전히. 영해 면적이 대한민국 영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 북태평양 전체를 거의 반 이상을 아니면 관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나라가 다 커버하기엔 너무 넓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죠?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로 돼 있고 한미일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념이 공유되기 때문에 쉽게 친해지고 뭐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는 다르죠. 중국처럼 일당 독재 국가는 달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뭐 친중반이 이렇게 외치는데
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 신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하면 아베 신조 하면 무슨 뭐 속된 말로 뭐 개땡땡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싫어하고 무슨 극우주의자다 이러는데 아베 신조가 미국인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글로벌 리더의 1위입니다. 1위. 그 사람이. 예, 아베 신조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잘생겨서 그런가?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이 뭐 이제 인기 투표를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연예인도 아니고. 미국과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의 지금 상황, 국력이 점점 다운된다. 그래서 중국은 올라가고 자기는 다운되죠. 그 교차점 이하로 떨어지면 전쟁이 나죠. 센카쿠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더 강하게 손을 잡고 끌어들이죠. 점점. 미국을 이제 완전히 끌어들였죠. 그래서 센카쿠에서 분쟁이 터지면 미국은 어떻게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렇게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반중국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친중국인 나라가 없어요. 친중국 하는 나라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다 싫어합니다. 중국. 옛날에 지금 중국이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몽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있죠. 그리고 쭉 남쪽 내려오면 비엔남 있죠. 그 미얀마 있죠. 그죠? 미얀마, 비엔남, 또 어디냐, 그 라오스 해서 약 거의 한 30몇 개 이상의 그 짜잘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근데 얘네들과 다 친한 나라가 하나도 없죠. 원래 국경을 맞대면 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친한 나라가 없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도 대략 국제 정치나 뭐 관련된 책을 좀 보셨으면 그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옵니다. 왜 국경선을 맞댄 나라는 친하기가 힘들다. 서로 적이니까. 아무리 지금 친해도 언제 틀어질 수도 있고 서로 이웃을 마주대고 얼굴을 보면 싸움이 날 확률이 높아요. 되게. 그죠? 싸움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국경을 마주댄 나라가 차지하는 전쟁이 98%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거지 멀리 있는 나라하고 내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요즘 또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그러니까 뭐 착하건 그르건 뭐 정치 이념이 어쨌든 간에 힘이 조금씩 커지는 그 강대국 뭐 집단은 강대국인데 제가 볼 땐 강대국도 아니지만 그 강대국의 옆에 있다면 그 강대국은 무조건 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강대국은 무조건 적이다. 잠재적인 적이다. 아차하면 실제적인 적도 될 수 있고 거기에다 이어도 영토 분쟁 지역도 하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일본을 적으로 봐야 되냐 중국을 적으로 봐야 되냐 물론 이게 적으로 보라서 뭐 싸우고 공격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The most dangerous country to 뭐 South Korea는 바로 차이나다. 이 중국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한국에게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게 뭐 독도 행사를 하고 뭐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절을 해도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 국가이면 미국에게 목을 다 핀나라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서포트를 안 해주면 센카쿠를 지키는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이 손 떼면 바로 날아가거든요. 센카쿠 날아가면 중국은 거기서 끝날 나라가 아닙니다. 오키나와 제도부터 다 올라갈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디 큰형님 말씀에 개겨 죽는 거죠. 개기면 그런 나라인데 그게 미국의 허락도 없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고 영토를 뺏어갈 확률이 거의 0.00001%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 이춘근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미울 순 있죠.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고 뭐 위안부 할머니들 뭐 위장 취업 사기를 쳐갖고 뭐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하질 않나. 그럼 과거의 일을 봤을 때 정말 얄밉고 싸가지가 없어.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건 과거이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조선도 아니고 미국 큰형님 밑에 이렇게 있는 넘버 1, 2, 3인데
그 넘버 2하고 3끼리 싸우면 뭐가 좋냐고요.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그나마 중국한테 개김을 안 당하는 건 속된 말로 이제 좀 속된 말인데 다구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손을 안 잡았으면 중국한테 지금 몇 대가 더 터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뭐 반격에 싸웠겠지만 뭐 중국이 이렇게 센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자꾸 모르고 지금 국내 언론 보면 뭐 중국에 대한 나쁜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옛날 보시라이 스캔들 한번 터지고 아주 뭐 중국 뭐 환장하게 좋아하고 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 전경련에서 중국이랑 환장을 하고 막 외국 기업을 토사구팽시켜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황골 탈퇴한다. 창조 강국으로 괄목상대해서 뭐 2010년부터 뭐 뭐야 이거 특허수가 뭐 수월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자급자족도 잘 되고 수출도 되게 잘 되고 있다. 막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예,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을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그러니까 반중의 그 축이 있어요. 반중. 중국이랑 아주 환장하게 싫어하는 애들이 그 축이 동남아 국가하고 일본입니다. 그 일본하고 동남아가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 동남아 가면 왕대접입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 왜? 엄청 좋아해. 동남아 사람이.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에서 뺀 걸 동남아로 다 투자를 해주거든요. 공장 짓고 기업 설립하고 동남아 사람들 막 쓰니까 뭐 몇백억 달러 쏟아부니까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다 아베 신조 또 방문해갖고 뭐 같이 힘 합쳐서 뭐 평화를 지키자 하면서 하니까 뭐 그냥 껌뻑 죽죠 애들이. 거기 애들이 아주 인도네시아부터 그냥 다 껌뻑 죽는 거죠.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 그 뒤엔 또 미국이 맞춰주고 있죠. 미국이 또 툭하면 그냥 저기 필리핀에 다시 기지 쓰죠. 이제 수비 기지 쓰면서 툭하면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들리고 베트남하고 합동훈련하면서 그 남사군도에서 중국 까불지 말라고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브레이크를 안 걸잖아요. 예,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 기업의 실상, 뉴델리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거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